2018년 서울시 보건직 보건행정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6월 23일에 서울시 시험 있었죠. 자, 보건행정 문제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 분석을 해보면요. 좀 거의 그런데 조직 인사 행정 쪽에서의 출제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근데 이 챕터는 워낙 출제 비중이 높은 챕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체계화 자원, 그리고 보건의료 조직 사회보장 전반적으로 높게 나온 거. 워낙 보건행정은 사실 어느 파트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게끔 골고루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그 중에서 특히 사회보장이랑 이제 파트 7 조직 인사행정에서 출제 비중 높다라는 거, 그리고 요기 시험 문제들을 많이 좀 어려워하고요. 자, 이번에 보건의료 체계화 자원에서 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 역시나 감염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보건행정 문제는 항상 감염병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염병 예방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회보장과 관련돼서 의료보장제도 중에서 특히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적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 자,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의료보장제도라고 하면 딱 두 개죠.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인데, 메디케이드는 누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 형식을 가지고 있고,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어떤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회보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메디케어죠. 정답은 2번이고요. HMO, PPO는 다 민간보험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HMO라고 하면은 건강관리기구, 건강유지기구라고 해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간보험의 유형이고요. PPO라고 하는 것도 의료제공자위원회라고 해서 HMO처럼 어떤 그 민간에서의 의료보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었고, 두 번째, 요양급여 관련하여 비용을 심사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요양급여 비용 심사하고 적정성 평가하는 곳,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죠.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자, 3번 문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법규 문제, 의료법에서 출제가 됐는데, 진짜 정말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까지 문제를 내는 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내용이고, 결국 뭐냐면 이건 틀려라밖에 안 돼요. 자, 의료법에서도 아니고 의료법 시행 규칙의 별표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각각에서 의사는 환자 몇 명당 의사 몇 명 둬야 되고 간호사 몇 명 둬야 되고 이런 기준을 딱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한 정원에 대한 걸 문제를 출제를 한 거고, 연평균 일일 입원 환자 80명까지는 2명, 80명 초과 입원 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씩 근무해야 되고, 간호사는 연평균 일일 입원 환자 6명마다 1명 근무하고, 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게 요양병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또 출제될까? 이걸 굳이 또 출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수험생들이 이걸 외워야 될 내용은 사실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병원, 종합병원, 똑같이 병원,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0명으로 나눈 숫자로 의사를 두고 있다, 뭐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기서 굳이 제가 다 다루진 않을게요. 요 기준이 요양병원이고 출처가 어디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4번에 진료기록부, 요것도 가끔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존기간 모두 옳은 것, 환자명부 5년, 그리고 진단서 3년, 간호기록부 5년이고, 자, 1번부터 보시면 처방전 2년이고요. 진료기록부 하면은 10년.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의사가 쓰는 진료기록지랑 수술기록지 10년, 나머지 다 5년, 그 다음에 진단서 3년.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거는 기간이 짧다라고 했죠. 진단서 3년, 처방전 2년. 자, 그래서 조산기록부는 간호사, 조산사가 쓰는 거니까 5년, 환자명부 5년, 진단서 3년, 간호기록부 5년, 수술기록부 의사가 쓰는 거기 때문에 10년, 처방전 3년, 그리고 방사선 사진 소견서 5년, 진단서 3년, 검사 내용, 검사 소견 기록서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기록부 10년이죠. 정답은 2번.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 다양하게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4A라고 하면은 접근성, 수용 가능성, 그리고 뭐 있었죠? 접근성, 수용 가능성,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다음에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요게 가장 4A로 기본이 되는 내용이었고, 자, 거기에 플러스 또 균등성, 형평성, 균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문성은 항상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했었고, 유용성, 포괄성, 여기에 지속성, 상호 협조성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아닌 것, 전문성이고요. 6번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이의 신청했더라고요. 학생이 이거 문제 오류로. 근데 자, 이렇게 문제가 오류가 있긴 해요. 문제가 오류가 있긴 하는데 우선 답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답은 원하는 답.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공개되니까 다행인데 비공개인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항상 출제자 의도 파악하라라는 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문제를 우리는 풀어서 우선 답은 맞추고 봐야 되죠.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요? 모든 의료기관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의원급도 다 들어가는데 의원급 아니잖아요. 병원급 의료기관. 모든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자율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기간도 3년마다 의무적 아니죠. 자율신청이고 인증신청을 자율적으로 한 다음에 의무적이라는 것도 틀리죠. 자율신청에 의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인증기간은 4년이죠. 한 번 인증을 받으면 4년 유효기간. 그래서 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틀리게 해놨어요. 대상도 틀리고요. 의무적이 아니라 자율적인데 의무적이라고 해놨죠. 인증기간도 틀렸죠. 다 틀렸어요.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 신청하도록 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그 병원의 특성상 인증 신청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는 병원들도 의무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맞는데 뭐가 틀렸냐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여기가 종합병원이에요.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인데 이렇게 틀린 게 있고 요거 잘못된 건데 이거는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을 틀리게 한 게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을 틀리게 한 거죠. 문제는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오류를 내가 문제를 풀면서 찾아냈다 하더라도 얘를 답으로 골라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학생 중에 요거 이의 신청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렇고 그다음에 7번 문제 일반 정책과 보건 정책의 특성으로 일반 정책과 다른 보건 정책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 국가 경제력 영향을 보건 정책은 더 많이 받는다라고 했고 인간 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위험의 절박성 때문에 효율성이 아니라 뭘 더 강조한다. 효율보다는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라는 게 보건 정책의 특징이었죠. 보건의료 부문은 구조적으로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여러 전문 분야가 얽혀있기 때문에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또 보건의료 분야는 정책적으로도 봤을 때 보건뿐만 아니라 환경, 식품, 교육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죠. 보건정책의 대상은 국민 모두를 포함할 정도로 정책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어때요? 보건정책의 대상은 어떤 특수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파급 효과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했죠. 아이고 이게 왜 2번으로 올라가 있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이게 지금 노란 표가 잘못 올라갔고요. 여러분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 옳지 않은 것. 이거 1, 2, 3번 다 옳지 않고 4번만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가장 옳은 것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8번 요것도 우리 보건경제 때 보건경제에서 했던 내용이죠. 보건복지부 소관기금. 자, 기금이라고 하면은 사업 운영상 필요할 때 법률로 따로 정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예산으로 일반 회계, 특별 회계에서 좀 분리된 다른 거였고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기금은 딱 3개라고 했었죠. 국민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그리고 응급의료기금. 이렇게 3가지 기억, 니은, 디귿이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주 거론이 됐던 내용이죠. 정답 1번.
9번 문제 의료보장제도 NHI와 NHS 설명 옳지 않은 것. 영국, 스웨덴 대표적인 NHS 채택 국가고 NHS 방식은 첨단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이며 양질. 자, 요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것은 NHI죠. 사회보험 방식. 사회보험 방식은 재원 조달은 보험료가 기본이고 일부 국고 지원도 들어가죠. 우리나라 NHI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 2번. 그래서 NHI, NHS 비교 문제는 워낙 자주 출제가 됐고 어렵지 않게 나왔죠. 자, 10번에 조직이 대규모화되는 초기 상황, 경영 환경에 안정적이고 확실성이 높은 상황의 효과적인 조직 형태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을 합쳐둔 그 형식이 라인 스텝 조직이죠. 그래서 라인 스텝 조직은 수직적인 조직. 그래서 라인 조직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런 피라미드 수직적인 조직이고, 스텝 조직은 이 조직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어떤 참모 조직,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 연구원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조직은 이렇게 라인과 스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 라인 스텝 조직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직의 특징이 조직의 규모가 커질 때 이 기존 라인 조직만 가지고는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그럴 때 주로, 그래서 대규모화되는 초기 상황이나 경영 환경 안정적이고 확실성 높은 상황에서 주로 이런 라인 스텝 조직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교재에 있는 설명 그대로 지문으로 출제가 된 문제고요. 정답은 1번이죠. 자, 라인 조직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적인 조직만을 의미하는 거고, 프로젝트 조직은 임시 조직으로서 이 조직 안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빠져나와서 어떤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이었고, 매트릭스 조직도 그렇지 않아요. 매트릭스 조직은 이렇게 참모 조직, 스텝 조직이 아니라 이 중에서 구성원들이 빠져나와서 어떤 수평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여기에도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서 요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매트릭스 형태다라고 해서 조금 다른 개념의 설명이죠. 매트릭스 조직은. 정답은 1번이고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국가와 서울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자, 요건 제가 교재 이론엔 없지만 지역보건법을 정리할 때 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 나 이거 기억 안 나는데, 본 적은 있지만 기억 안 나는데 했을 때 이 중에서 그러면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건강실태조사 실시예요.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랑 가장 맞지 않는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매년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한다. 그 지역의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건강실태조사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한다. 뭔가 나쁘지 않아요. 조사 항목에 건강검진, 예방접종, 질병 예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좀 두고 볼게요. 표본조사, 일반적으로는 표본조사지만 필요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내용을 알지 않으면 사실 잘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건강검진은 실측을 통해서 통상 2년에 1회 실시하나 사무직이 아닐 경우에 1년에 1회 실시한다. 이건 어디서 보던 거예요? 우리 산업보건에서 직장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지역사회 주민이 다 이런 직장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게 아닌 내용이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가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법에 대한 거 조금 검토를 해보고 가면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법 제4조에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1권 258페이지부터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해서 매년 이걸 실시하게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떻게 매년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느냐,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 습관에 대한 거,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대한 거, 질병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거, 사고 중독에 대한 거, 활동의 제한, 삶의 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정답 4번이에요.
다음에 12번. 정부 조직상 서울시 각 자치구에 위치하여 있는 보건소 어디 소속이다? 보건소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정답 1번이죠. 12번. 보건의료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보건의료인 중에서 어느 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는지 자격을 받는지를 다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응급구조사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가 아니라 자격 인정이었죠. 나머지 치과기공사,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보건교육사 자격증,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이었죠. 정답은 1번. 14번. 고령화에 따른 주요 노인보건 관리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노인보건 가족구조 변화가 노인부양의 문제에서 핵가족화되면서 노인부양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노인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아니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인구 집단에 대한 소득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겠죠. 정답은 3번. 자, 맥그리거의 Y이론. 자,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 중에서 Y이론적 인간과는 처벌과 Y이론적 인간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구성원은 처벌과 통제를 해야 된다. 대표적인 X이론적 인간에 대한 설명이죠. 처벌과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경제적 욕구 추구에 대응한 경제적 보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자, 경제적 보상을 유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X이론적 인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기 통제와 자기 지시를 행할 수 있다. Y이론적 인간에 대한 설명이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책임지는 것을 싫어한다. X이론적 인간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Y이론적 인간, 자기 통제와 자기 지시를 행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6번. 직무 설계 방법. 우리 인사행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한 사람이 맡아서 수행하는 직무를 다양하게 부여하여 한 사람이 하는 일을 다양하게 부여했대요. 그래서 작업의 수와 종류를 증가시킨대요. 일을 더 다양하게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흥미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긴 하지만 또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 뭐예요? 그냥 이 정의만 봐도 직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직무 순환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여기 A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2달 채우고 B 파트 넘어가서 일하고 B 파트 끝나 2달 채우고 C 파트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환이고, 직무 충실화는 뭐예요? 한 가지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이고 내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서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직무 충실하고, 직무 단순화는 말 그대로 직무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정답은 2번. 조직 변화를 설명하는 레인의 이론에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요게 우리 이제 보건행정에서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 출제가 됐고, 요거는 간호관리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간호관리 쪽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요거는 요 내용을 먼저 보고 갈게요. 레인의 조직 변화 단계를 보시면요. 레인은 3단계로 해빙 단계, 변화 단계, 재동결 단계. 조직이 뭔가 꽝꽝 얼어있다가 녹아요. 어떤 문제로 해서 단단하게 되어 있다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녹기 시작하는 게 해빙기예요. 자, 개인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의식하는 과정이다.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 반대되는 힘보다 강할 때, 변화를 싫어하는 힘보다 뭔가 변화가 필요해라는 것들이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해빙기죠. 자, 해빙은 반대되는 힘을 감소시키면서 변화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힘이 생길 때, 다시 말하면은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때가 해빙기예요. 그럼 변화 단계는 기존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가는 단계가 변화 단계였고, 재동결 단계는요, 변화의 추진력과 저항력 사이에 어떤 균형이 이루면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게 정착이 되는 거, 다시 어는 거죠. 그 상태로 정착이 되는 게 재동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보시면은 조직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를 해빙기라고 했고요. 변화기에는 문제 해결을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 변화를 해야 돼, 변화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해빙기라고 했죠. 변화 영역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단계를 변화기, 재결빙기가 되면은 안정화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문제였어요.
18번 조직 원리, 이것도 늘 풀던 중요 문제 중에 하나였죠.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통일하기 위한 과정이다. 집단적, 협동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이다. 할거주의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것이다. 바로 조정의 원리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워낙 강조했던 내용이라서 어려움 없이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정답 1번. 19번 문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아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옳지 않은 것 고르라는데 옳은 것으로 잘못 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폐흡충증을 골랐었어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속 의사에게 감염병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법정 감염병은 1군부터 4군까지였고요. 5군과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였어요. 그러면 1번 1군, 2번 수두 2군, 두창 4군, 폐흡충 5군. 그러니까 이것만 틀렸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좀 더 봤더니 이게 정답이 두창으로 나왔고요. 두창으로 나왔고 이거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시행일이 2020년 1월이에요. 근데 이 2020년 1월 거로 문제를 낸 거예요. 시행이. 문제 오류인 거죠. 이건 완벽하게.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거 문제 오류 신청을 했어요. 아마 오늘 수정이 이거는 그 전체 정답 처리가 되던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뭘 인지하셔야 되냐면 2020년이 되기 전에는 내가 시험을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완전히 다 바뀌어서 1급부터 5군이 아니라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바뀌는데 감염병 체계가 완전히 다 바꿔져요. 그래서 1급은 즉시 신고고 두창이 1급에 해당이 되고요. 2020년 시행되는 법에 2급은 24시간 이내인데 세균성 이질 수두가 2급에 들어가 있고요. 3급도 24시간 이내 신고, 4급이 7일 이내 신고로 폐흡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이건 아직 시행되기 전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출제된 문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20번 도너베디언의 질평가 모형도 워낙 우리 많이 풀었던 문제죠. 의무기록 조사, 메디컬 오딧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과정평가에 해당이 됐었고 환자 만족도 조사하는 거는 결과평가였죠. 동료 검토? 동료 검토가 뭐지? 동료 심사예요. 그래서 동료 심사도 대표적인 과정평가 중에 하나였고요. 의료 이용도 조사, 의료 이용량 조사, 이용도 조사, UR 과정평가죠. 그럼 맞는 거 3번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건행정 문제 20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이번 보건행정 문제에서 공중보건에서도 그렇고 보건행정에서도 그렇고 기존 교재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 항상 그렇지만 새로운 문제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울시 보건행정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